네, 우리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토론으로 풀어내는 본격 이슈 토론 영상 콘텐츠. 네, 마을은 지금 인 강북 두 번째 파일럿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파일럿 방송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강북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변함없이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두 분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 계신데요. 네, 두 분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대환입니다. 네,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네, 저는 문화공간 옐로우 바스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환입니다. 네, 김대환 대표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민경희입니다. 지역에서 시각 관련 디자인과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북 일상시각예술 플랫폼의 리더 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경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강북은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불모지라는 뜻은 주로 문화를 소비하는 관람이나 뭐 공연이나 이제 이런 공연장이 없다는 데서 많이 유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 이렇게 지역에 밀착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먼저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경희 작가님부터 한번.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북은 아무래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규모도 적고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시각 관련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는 베이스캠프가 진짜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도 너무 허술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강북의 키워드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작가성이 있는 그린 아트 마켓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그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야외였죠. 419 탑 있는 데여서 이 지역에 이제 키가 되는 스팟이기도 하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갇혀 있는 내적 공간이 허락이 안 되면 그 장소라는 그 범주를 좀 더 다양하게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시도는 작은 공간이지만 카페나 책방이나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을 갖고 계신 공간 소유주들과 지역 시각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12월 둘째 주에 두 군데에서 사적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선물전도 하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특히 시각 예술은 더 이제 열악한 상황인데 장소를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리고 야외에서도 진행하는 이런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환 대표님도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문화공간 옐로우 바스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일상의 문화를 입히다예요. 그래서 일상의 문화를 입히다. 뭐 문화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얘기 나누기도 하고 또 책 릴레이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예술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 문화 공간 옐로우 바스켓이라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거기에서 문화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각자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대환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일단 뭐냐면 그 지역이라는 좀 특수성도 있고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해나갈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 방향으로 풀어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주차 문제라든가 또 뭐 어떤 육아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강북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예술로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도 분명히 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약간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면은 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그거를 분명히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걸 극복하려면 좀 배타성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좀 강북구 내에서 어떤 강북구 사람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좀 더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것들이 버무려질 네네. 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배타성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네네. 홍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열린 구조가 홍대라는 공간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듯이 뭐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간다면 피렌체라든가 뭐 네네. 로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려 있을 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강북구도 좀 그런 배타성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공과 시간을 넘나드는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이 삶을 같이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곳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네. 큰 의미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대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을이라는 거의 가치는 좀 배타성 네. 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민경희 작가님도 네,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의미 그리고 좀 어려움 이런 것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는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시각 쪽에서는 거의 혼자 작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연은 또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고 이렇게 열린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또 오픈돼 있는 그 아이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작업하시는지 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또 혼자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협업을 하고 또 네트워킹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한다거나 좀 더 뭐 이미지나 기획적인 면에서도 좀 더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정보를 나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시각하신 분들은 성향적으로 자기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대하기가 사실 좀 더 힘들어요. 공연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그 시각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위로가 되고 또 그 심리적으로 힐링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시각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강북구 뭐 이런 말씀에서 좀 그렇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네, 재정 상황도 좀 열악하고요. 네, 뭐 재정 자립도가 거의 서울에서 이제 꼴찌 수준이고, 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 예술이 줄 수 있는 어떤 힐링의 가능성 네. 이런 것이 더 크다. 그리고 또 시각 예술 작업의 특징상 좀 고립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그분들을 네트워킹하고 연대하는 이 작업들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이 문화예술 활동 지역에서 이렇게 잘 펼쳐지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노력 또 주민들의 어떤 뭐 그거에 대한 호응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를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네, 민경희 작가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공연에 너무 치우쳐진 게 있기 때문에 시각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여서 무엇을 더 높이는 것보다 아예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워낙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 문화예술 역량 어떤 문화예술 분야 자체가 좀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시각예술은 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욕구 파악이나 이런 것들 하려면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을 좀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대한 대표님도 네, 관련한 말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트 오픈 마켓 같은 느낌의 그런 정책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트 오픈 마켓.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그 예술들이 좀 더 융합해서 한번 서로 선보일 수 있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좀 창작 클러스터 또 예를 들면 또 뭐 창작 그 할 수 있는 공간 네네.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강북구에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럼 다양하고 그 역량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창작 클러스터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뭐 1인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미술가들이 창작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런 그 강북구에서 그 활동하는 있는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참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가 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코워킹 스페이스니 뭐 그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니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공간적 지원이나 정책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좀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뭐 창작 클러스터라든가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트 오픈 마켓 뭐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젊은 예술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떻겠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강북구에 이제 강북문화재단이 제가 알기로 한 3년 창립된 지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어떤 묶어내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이런 것들은 좀 좋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대한 대표님 먼저 문화재단 활동에 대한 좀 뭐 바램 평가. 일단 좀 쓴소리를 한다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너무 작다는 거. 그 어디에 대한 쓴소리인가요? 뭐 구청에 대한 큰 소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너무 예산이 작아서 구청장님 듣고 계시죠? 재단에서도 어떻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죠. 외부 예산 따와서 또 해야 되고 그냥 이런 지원금을 따와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문화재단을 만든 그 취지에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예산들이라서 그런 좀 문화 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좀 예산이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좀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뭐 N개의 서울이라고 예술가들 네트워크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예술가들을 좀 묶어내고 예술가들이 좀 어울려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새로운 인재들, 좀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좀 나가서 끌어들이고 같이 하자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의 마련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쓴소리를 해주셨고요. 이 N개의 서울이라는 문화예술인들을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한 뭐 방안인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민경희 작가님인데 그 예술판에서도 더 열악한 시각예술의 입장에서 이 문화재단의 어떤 바라는 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한 게 사실은 그 문화재단에서 N개 사업 안에 문화넷이라는 또 그 안에서도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강북 일상 시각 예술 플랫폼이라는 활동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문화재단 사업으로 그게 진행이 된 거군요. 그게 물꼬가 되어줘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발적으로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더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너무 수동적이거나 방관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좀 자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나 어떤 시스템 쪽에서 좀 더 효율이 있었다면 그런 방관하거나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시각예술 쪽에서도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어쨌든 제공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문화예술인들 스스로도 좀 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더 해요? 뭐 더 할 게 있어요? 아까 25분이라 몇 분 정도 됐어요? 15분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얼마 안 됐지? 더 합시다. 네,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활동에 대한 좀 뭐 진단과 평가 또 바라는 점 이런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건 뭔가 지역 밀착형이거든요. 주민들이 접점이 많아지는 이런 활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 하시는 활동도 괜찮고 아니면 뭐 사례를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엔 민경희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시각적인 것은 그 장소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 안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는 네. 훨씬 더 일상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랫폼의 그 이름의 그 앞에도 네. 일상 시각 예술이라고 굳이 일상이라는 일상, 단어를 한 것은 아까 김대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동경만 하는 그런 뭔가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그냥 감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내 생활에 위안이 되고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 일상적인 예술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일상이라는 그 단어를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방식도 그 일상에 맞는 방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켓 그다음에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체험, 그다음에 뭐 같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이런 걸 통해서 그 내면에 쌓여 있는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같이 날려버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문화적인 가치를 흠뻑 비 맞듯이 맞아서 스스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예술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고 감상하고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감상은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또 같이 체험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에 흠뻑 젖는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네, 김대환 대표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제가 볼 때는 뭐 제 생각이지만 커뮤니티 아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새 뭐 그런 얘기들이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뭐 동네 벽화 그리기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상이 되게 그거는 이제 아주 그 소극적인 접근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공연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연만의 예를 든다면 그 어떤 지역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뭐 쉽게 해서 연극만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그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대본도 만들고 문제점도 만들어내고 그걸 극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지역이 좀 발전해 나가고 서로가 융합하는데 또 하나는 그 아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쌍방향으로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지역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연극도 그냥 관객의 입장과 배우의 입장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배우가 서로 함께해서 만들어 나가는 연극, 미술도 어떤 그림 그리는 주체와 그냥 내가 보는 객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또 이렇게 융합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상담 기법에도 이제 뭐 연극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문제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예술적인 걸로 문제 해결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부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예술에서 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예술이 중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지역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많은데 뭔가 직접 해보려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더 많은 주민들이 정말 그 일상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김대한 대표님부터.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네, 네. 그 접근이 굉장히 좀 딱딱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예술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너무 네. 높고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착각 나랑은 좀, 다른 네, 것 같고,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네, 것 네. 같고. 근데 예술이라는 건 일상의 반대 일탈에 있는 거거든요. 일탈이라는 건 놀이예요. 네. 그 노는 거거든요. 그냥 노는 것이 먼저인데. 자, 예술은 노는 거다. 그렇죠. 네. 연극도 플레이고 뭐 그런 노는 거거든요. 일단 네네. 노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예술적 접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은 미술적 네네. 접근, 연극은 연극적 접근을 통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것. 그런 터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그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터전, 네. 네, 공간 이런 것들부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민경희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찾아가는 그 예술 활동에 대해서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도 네. 시각이지만 저희가 시각도 버스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장소에 네, 구애되지 예,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부터는 버스킹 전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은 팝업 전시 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벤트적이고 서프라이즈적이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고 네, 네. 또 시간대도 꼭 사실은 다 뭐 맞벌이들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정치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저녁이나 돼야지 파김치가 맞습니다. 돼서 네, 네,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들이 돌아온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객체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중심의 패턴으로 놓고 우리가 맞춰주는 네, 네. 그런 적극적인 방식의 시각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몇 개 전시해 주시면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좀 찾아가는 그거에 맞춘 좀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오면 9시인데.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마을은 지금인 강북 파일럿 두 번째 방송 강북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본 프로그램으로 본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